4.15 총선 완전 정복. 예, 4.15 총선 완전 정복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서 제가 예고했어요. 사실은 한선교 대표가 그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퇴장하는 일이 이렇게 빨리 생길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하셨어요? 상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야. 요새는 뭐 날씨도 그렇고 사실 눈물이 많은 계절입니다. 저도 늘 눈물을 흘리면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눈물 많은 남자십니까? 눈물도 많고 콧물도 많고 코로나19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 도대체 한선교 대표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가소로운 정치입니다. 가소로운 정치. 가소롭다. 우선 여러분, 그 한선교 대표가 어제 갑자기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예.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한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내 정치 인생 16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뭐 이런 회한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슬프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요. 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뭐 그간의 과정을 짧게 요약을 하면 네. 미래한국당 비례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강한 문제제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4명을 이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순번을. 그러니까 20번 안정권, 당선 그렇죠. 안정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4명은 통합당이 원하는 사람 바꿔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4명을 이제 위로 올려줬고 예. 그러면 이제 4명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누군가 빠져야죠. 그렇죠. 그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를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이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결이 된 거죠.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 투표를 거쳤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면 투표를 거쳐야죠. 근데 거기가 부결이 되면서 결국 뭐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네요. 한선교 대표가. 그 뭐 샌드위치 신세인지 무슨 신세인지는 사실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한성교 대표 사퇴하고 지도부도 다 같이 사퇴했습니다. 선거인단은 왜 부결시켰을까요? 4명 바꾸는 한? 일단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사실 선거인단이라는 분들이 예,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지역의 주요 당직을 갖고 있거나 핵심 당원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한국당 선거인단인데 그렇죠. 통합당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표결을 할 때는 큰 문제 의식이 없이 그냥 이제 좀 보고선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표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는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뭐 큰일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오전에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4명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4명 바꾸는 걸로는 네, 납득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선거인단들은 이거는 통과를 시키면 안 되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4명 바꾸는 거 황교안 대표랑 얘기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황교안 대표 뜻에 따라야지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과정에 의해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화난 한선교 대표가 옷을 벗어던진 상황. 근데 사실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사실상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뭐 머리가 2개였는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같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정말 사이좋게 시작한 거고 한선교 의원을 막 설득해서 한선교 의원이 좋다 악수하고 웃으면서 이제 그쪽 대표로 가고 이랬던 건데 갈등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갈등의 씨앗은 한성교 대표를 뭐 황교안 대표가 믿었는데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사실은 한성교 대표를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가 황교안 대표 측근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한성교 대표가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소로운 자들이 뭐 자기의 개혁에 대한 어떤 마음을 막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소로운 자들이 누구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황교안 대표 아니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측근 중에 뭐 가소로운 어떤 자가 자기가 이제 한성교 대표가 여기서 선거가 잘 되면 교섭단체까지 구성해서 아예 눌러앉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래한국당 당원 당규에다가 대표의 사퇴 규정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를 이제 한성교 대표를 못 믿게 됐다라는 주장을 한 게 가소롭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계속 한성교 네, 대표가 네. 뭐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그 비례대표를 어떤 그 넣어달라 박형준 전 이제 혁신통합 추진위원장을 네, 네. 넣어달라 이제 거부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계속 한성교 대표가 미래통합당 측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이 쭉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신뢰가 손상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비례 명단이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어그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삐걱삐걱 하다가 뇌관이 터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한성교 대표의 어떤 입장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울면서 이 비례 명단 20번까지 이제 해놓은 지금 수정안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공병호 관리위원장은 이 미래통합당에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내가 다 반영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병호 위원장 입장은 좀 더 유연해졌어요. 통합당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제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만 해도 되게 완강했는데 한 명밖에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사람 한 명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렇죠. 지도부가 다 이렇게 휩쓸려 나가는데 혼자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봐도 이 스토리의 주연은 한성교 대표와 황교안 그러네요. 대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인터뷰만 볼 때는 공병호 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고 한성교 대표는 뭐 그냥 그래도 약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한성교 대 황교안의 갈등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한국당?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의 경우에 지금 후임 대표가 원유철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원유철 의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신친박이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받은 이력도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분이 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 게 네. 지난번에 이분이 이제 그 재판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 받고 맞아요.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한 분입니다. 지금 2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성교 대표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이후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유철 의원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시선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한성교 대표의 어떤 이후 상황에 대한 어떤 준비라는 것은 사실 7월 당권 선거하고 연관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황교안 대표는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퇴를 하거나 이제 뭐 자기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가 일단 잘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지역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 뭐 해봐야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 두 가지 어차피 가능성은 반반인 거니까 만약 안 그렇죠. 됐을 경우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이분이 대권 주자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야 될 사람은 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지도부에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을 그 지도부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원외 인사로 남는 건데 그럴 확률이 제일 높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대권 주자까지 가기 위한 어떤 원내의 어떤 교두보라든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김영호 공관위에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은 다 잘라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의 사실은 비례대표들이 자기 어떤 배경이 돼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뒤집힌 거죠. 그러면 자기 사람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한성교 대표에게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예. 황교안 대표가 직접 뒤집은 강남을 공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박진 전 의원을 지금 넣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박진. 그렇죠. 예. 박진 전 의원은 종로에서 3선을 한 이력을 갖고 있고 그래도 떨어졌죠. 지난번에 오세훈 이제 전 시장이 거기 나갈 때 이제 주저앉혀진 인물이다 이렇게 네네. 보는데 그 다음부터 정치적 방랑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분한테 종로 선거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넣은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예. 박진 전 의원도 황교안 대표가 사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넣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한성교 대표가 그것도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당권 선거의 상황까지 고려한 어떤 갈등이다. 그리고 이 갈등 때문에 예. 지금 공천이 어그러지고 있고 그렇군요. 더더욱 선거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권 경쟁까지 여기 다 숨어 있는 거였군요. 이 갈등에는.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미래한국당이 앞서 말씀드린 원유철 의원을 이제 뭐 원내대표나 이제 대표 권한대행 이런 걸로 이제 앉힐 것이고 그다음에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자기는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 아마 경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경질. 그렇죠. 그러면 이 지도부가 아마 비례 명단을 알아서 뒤집을 거다. 새로 다 뜯어 고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 뒤집겠는데요. 뭐 그럴 얘기 쭉 상황이죠.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수선한 미래한국당 상황 첫 키워드였고 두 번째 키워드 의사 정치인의 복귀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요?
그렇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 그동안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나서 자가격리 중인 상황이었는데 예. 당사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데 어떻게 기자간담회를 여느냐? 원격으로 열었죠. 화면에 등장해서 네. 원격으로 그렇습니다. 화상 인터뷰, 화상 기자회견. 당사에 기자들 다 모아놓고 본인은 이제 화면에 예. 등장을 해서 뭔지 알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당 투표 20% 득표하면 국회에서 거대항장 견제할 수 있다라면서 이른바 매기론 이걸 주장을 했고요. 연못에 매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뭐 1차 제안 5가지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네. 첫 번째가 3월 임시국회에서 진정한 영웅들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거고 이게 이제 의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군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을 하자는 거고 여야 네.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개최,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각 경제팀의 즉각 교체, 그다음에 비례 위성 정당들의 즉각 해산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구에 내려가서 계속 봉사활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의도에서 정치할 때보다 더 인기가 높았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등장했는가? 어떤 시점, 타이밍을 본 걸까요? 이 안철수라는 어떤 정치인의 캐릭터의 특징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슬픈 거죠,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런 자기의 캐릭터 문제도 있지만 예. 지금 정치에 가까이 있어봐야 사실은 관심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보수통합에 끼느냐 마느냐 이것만 오로지 관심 포인트입니다. 아하.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득이냐 실이냐 사실은 실인 거거든요. 앞서의 맥락에서 그러네요. 보면 기성 정치에 이제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를 안 낸다고 해서 예. 비례대표만 낸다고 해서 예. 사실상 보수적 선거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왔었는데 그거 사실 자의반 타의반인 것이죠. 왜냐하면 안철수계의 측근들은 다 미래통합당 가서 지금 공천받아서 맞아요. 현역으로 되겠다는 입장이고 예. 안철수 대표 입장은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역구에서 새로운 후보를 발굴해서 내보내기도 사실은 당세가 그렇게 안 되고 그렇죠. 하니까 사실은 고육지책으로 비례대표만 낸다고 한 건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선거연합하기 위해서 노선과 가치를 놓고 뭔가 협상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밀려 가느니 사실은 대구에서 좀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계속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내버려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4.15 때까지 자원봉사만 할 수는 없죠. 정치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봉사는 끝내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계속 정치와 거리를 두되 해야 될 것은 화상으로 화면으로 이제 한다 화면으로 이런 하겠다. 것입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쪽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보수 쪽에서 손 잡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도 쪽으로 표를 확장해야 되니까 안철수 당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데 계속 독자로 갈까요, 국민의당? 일단 뭐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에 보수 정치의 큰 틀에서 뭐 유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또는 뭐 선거 이후라도 할지라도 그런데 본인의 어떤 브랜드나 가치를 계속 갖고 가는 게 대권 주자로서는 지금은 필요하고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독자 노선을 지켜가면서 자기 몸값을 계속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계속 뭔가 밀당의 모습은 보이되 끝내는 독자 노선 갈 것 같다 쪽? 이번에 국한에서는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예. 그 대권에 가기 직전 상황, 대선에 가까워지면 그때 여러 모르겠다.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 보수 리그에 낄 수는 있어도 거기에 가는 과정까지는 계속 자기 브랜드를 지켜야 되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 사실 이 보수 통합에 같이 끼게 되면은 사실은 대권까지 가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오케이, 총선은 오케이.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총선 완전 정보 정치 덕후 김인하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